우리나라가 명품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짭에 대한 시장도 굉장히 넓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정품을 검색해도 짭이 그냥 떳떳하게 나와 있으니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는 폐해 같은 것들을 눈으로 보실 것 같아요. 시계 거래를 하다 보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정품 같은 가짜를 갖고 나와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 많아요. 예, 저도 가끔씩 보면은 혹할 때가 있어요. 아, 사고 싶다? 사고 싶다고 할 때도 있고, 제가 요즘에 운동화에 관심이 많은데 운동화를 검색을 해보면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씩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클릭을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가짜는 가짜인 거고 그렇죠. 진짜는 진짜인 거니까. 예. 그럼 짝퉁도 계속 정교해질 거 아니에요? 짝퉁이 나오는 이유는 편승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소갈비가 한창 유행을 할 때 돼지갈비를 만들었던 것처럼 거기에 편승하려는 이유지. 남의 창작물을 베끼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교하게 베낄 그 기술력으로 다른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남의 브랜드를 베껴서. 유독 롤렉스가 많잖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롤렉스 차를 보면은 옛날에는 성공의 상징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냥 알마니 정도 탄 것 같은. 그러니까 강남 소나타는 얘기가 나와요. 강남 압구정 지나가더라도 웬만한 사람들 손에 보면 다 서브마리로 차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조금 돈다 싶으시면 데이터나 차고 다니시고 이제는 봐도 뭐 롤렉스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저게 짭이야? 진이야? 관심도 안 가는 거죠. 그냥 누구나 다 차고 다니는 시기가 돼버린 거죠. 근데 가짜를 진짜처럼 파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례도 있겠네요. 그럼요. 판매 루트는 너무나도 많고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이태원 나갔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파니까 끝에 가면 결국엔 다 걸리시더라고요. 형사적인 처벌도 받으시지만 추징금도 받으시고 끝은 보통 좀 안 좋게 끝나시더라고요. 유독 우리나라가 명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사람들이 몰리는 제품은 명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업자들끼리 하는 얘기는 조만간에 롤렉스가 BMW처럼 강남 소나타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시계도 너무나 많이 풀고 있고 시계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턱도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에요. 정말 명품이라면 일반인들이 감히 이 시계가 명품이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없어라고 하는 정도급까지는 되어야지 마스터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누구도 파텍필립이라던가 브레게 같은 그런 명품 시계들에 대해서는 손목에 그걸 어떻게 올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롤렉스라든가 샤넬 같은 경우에는 아줌마들이 모여서 개도 만들고 펀드도 만들어서 리셀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는 저는 명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접근하기 용이한 좋은 시계, 좀 좋은 가방. 근데 저는 이런 지경까지 온 거는 샤넬하고 롤렉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샤넬이 몇 달 전에 가격을 올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선을 긋는 행동일까요? 아니면은 어차피 가격을 올려도 살 사람들은 다 사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샤넬과 롤렉스를 사시는 분들의 마음 끝에는 지금 사는 게 제일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오를 거니까. 계속해서 올라요. 가격은 고정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는 게 제일 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명품 소비를 할 때 인터넷에서 사거나 매장 가서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짭도 많고 돈도 더 붙어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합리적인 명품 소비는 어떤 거예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 업체를 이용하셔서 아르바이트를 쓰시면 많게 쓰시는 분들은 하루에 20만 원 넘게 쓰세요. 한 번 쓰셔서 시계를 가져가시면 너무나 다행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오래 가시면은 한 달 정도 가시는 분들 계시고 한 달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권장을 해드려요. 이 정도 비용을 쓰셨으면 차라리 피를 좀 붙이셔서 시계를 사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은 자기네들 카드에 본인 이름이 딱 박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취감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사장 본능이 있어서 내가 몇 천만 원을 여기다가 꼬라박는 한이 있더라도 피 붙은 시계는 사지 않을 거야 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방법에 대한 실패를 싫어하네요. 오히려 그걸 더 수치스럽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 거예요. 남이 산 시계를 내 손목에 올린다고? 있을 수 없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난 상관없는데. 저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뭐 방법이 없죠. 금액을 조금 줄여야 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죠. 당연히 사람들의 구매욕이나 재테크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운영되고 계신 거지만 상업적인 거 외에 보람됐던 순간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시는 의뢰 중에 하나가 예물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날짜가 언제인지 여쭤봐서 실이 당겨져 있으면 구하기가 어려우십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예식이 석 달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해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같이 노력을 해요. 신부님, 예비 신랑님, 저희 업체, 저희 서포터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줄 세워드리려고 노력해드리고 10분이면 10분 샀다고 사진 찍으셔서 청첩장 보내주시면서 다 해주세요. 와, 청첩장까지 보내요? 네, 시계 같이 사신 거 손목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하시거든요.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거 받아보면은 그 어떤 그것보다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니면 알바를 했었던 경험을 떠올리셔서 생각해 보시면 직업의 대표적인 장단점이 한 가지씩 있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서는 자기 시간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수익 올릴 수 있으시고,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쉬는 날에 나오셔서 부담 없이 특별히 다른 일 하는 거 없이 수익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하철을 내려가다가 잡집 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뵀어요. 근데 그 잡지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자립을 위해서 파는 그런 잡지.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순리되는 얘기들을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시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해서 명함을 드렸었는데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훨씬 더 많은 주업으로 되신 거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뒷좌석에서 의뢰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택시 기사님이 물어보신 거죠. 그거 무슨 일인데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또 가는 도중에 설명을 드렸더니 명함 하나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택시 회사 그만두시고 오셨어요. 그분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하시는 게 고여 계시는데 한 달에 200을 못 가져가셨대요. 이틀에 하루만 나오셔서 일하셔도 200 이상 가져가시니까 많이 만족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고수익 올릴 수 있는 거, 그 정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단점이요. 제 시간이 없어요. 조금 더 사업이 발전이 되면은 관리 직원을 한번 뽑을 예정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하루에 잠을 6시간 이상 적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의뢰가 들어오면은 이를 받아서 서포터분들 연결도 해드려야 되고, 일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 서포터분들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스케줄을 짜드려서 나가시는 관리를 해드려야 되고, 또 중간에 서포터분들이 펑크가 나면 제가 대신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시간이 없는 게 가장 적응한 것 같고요. 백화점 쉬는 날이 제가 쉬는 날인데 서울에 있는 백화점들이 다 똑같은 날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겠네요.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서포터 분이 되고 싶다던가 나도 저 사업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오픈런을 보도를 하시면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450만 원을 가져간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분들이 유입이 됐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셔서 열에 8분은 이틀 정도 하시고는 다 그만두시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시간 약속 잘 지키셔야 되고 현장 나가셔도 지키셔야 될 룰이 있는데 그냥 줄만 서주면 된다고 하니까 보고 나오신 거예요. 절대로 만만한 직업은 아니고요. 일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으실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알바는 아니니까 업체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실 거예요. 전화하셔서 등록된 업체인지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의뢰를 주시는 분도 제 고객이고 일을 해주시는 서포터 분도 제 고객이에요. 양쪽 분들은 다 감사한 분들이에요. 중간에 끼인 사람이 저희들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면 일을 주시는 의뢰인분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포터분은 내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포터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는 제 의뢰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일은 있는데 서포터가 없으면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변명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양쪽에 고지하고 성심성의껏만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이런 직업도 있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 이런 거였어 라고 깨닫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두 다 정직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대행하시는 분들 안쪽에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저희 업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